상담 신청. 템플릿의 간편 상담 신청이요? 어디에 있는 거죠? 메인에 간편 상담 신청. 아, 빠른 상담 신청? 네. 아, 예. 거기 보면 이게 그 안에 서브 페이지에서도 사인이 하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걸 수정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메일을 받기 위해서 네. 어떻게 지정을 하고 하는지 잘. 아, 그러면은 상담 신청 폼은 넣으셨어요? 예. 해놓긴 하는데. 아, 해놓으셨어요? 그러시면 메일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이메일을 적어서 저쪽으로 제메일.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담 게시판이었죠. 이제 그 빠른 상담 신청이라는 이제 폼을 어떤 게시판으로 지정하셨는지는 이제 제가 모르겠지만 그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관리자 모드에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고객의 이제 상담 요청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요. 이런 아이템이 보통 메인에 들어가지만 서브 페이지에서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거를 이제 받았을 때 어떤 게시판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어떤 게시판에 들어갈 건데 그 게시판의 관리자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게시판이 관리자 모드에서 상담 게시판이었다면 게시판 관리에서 상담 게시판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셔서 게시물 변경 알림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물 등록 시 호스트들이나 운영자들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그냥 호스트들이라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게시판에 이 운영자 설정을 여기다가 하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무의미하고요. 호스트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제공되는 아이디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가는 건데요. 이메일과 문자 둘 중에 하나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저장하시면 그 해당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제 메일을 등록을 어디다 해요? 아, 메일 주소는요. 회원 정보에다 등록을 하시는 건데요. 회원 관리에 가보시면 여러분의 아이디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받고자 하는. 자, 제가 좀 전에 호스트들이라는 걸 체크했잖아요. 그럼 그 호스트는 그럼 누구냐? 설정 변경에 가시면 시스템 설정에 여기 호스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호스트 아이디는 처음에는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분들한테 또는 뭐 다른 이제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맡긴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아이디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호스트가 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을 그분들은 다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권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뉴얼에 있는 권한 설정에 대한 권한 구조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쪽에 권한 구조 이해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홈료 솔루션에는 권한 구조가 좀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쓸 수 있게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설정대로 쓰시면 그냥 호스트 체크하시면 끝나는 일인데요.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커가지고 홈페이지가 커져서 그렇다고 하시면 관리자도 새로 추가해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게시판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나의 회원한테 그 권한을 지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밑에 이제 내용을 이제 써서 네. 서브 페이지에다가 그 게시판 서브 페이지에 해놨는데 칸이 조그맣게 이렇게 안 네. 아,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한번 바로 해드릴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C트렌이면 요건가요? 잠깐만요. 다시 처음부터 불러주시겠어요? C SEA TRAN 네, 이렇게. 네, 아우, 잘 만드셨네요. 그 네. 전전 요청. 전종 요청. 네. 아, 여기다가, 어머, 이걸로 응용하셨구나.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쓰기 페이지를 활용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는 그냥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맞춰 보시고요.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원하시는 게? 거기 이제 왜 고객 성함, 뭐 이주 국가 도시 이런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까 강의하신 예. 그렇죠. 수정해서 예. 하면 되고 네. 밑에 그 네모나게 칼이 있죠. 이거요? 그걸 예. 또 어떻게 크게? 네, 크게 조정을 할 수가 이거는 이제 로그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그게 잠깐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요거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요거를 값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200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늘어났을 겁니다. 그 가로, 세로의 크기를 숫자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요. 모양을 강제로 설정을 하는 거고 텍스트 에어리어에서는 그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로우스 그리고 콜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로 지정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픽셀 단위로 다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기왕에 저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숫자 값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기서 이제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네. 접수는 됐다고 했는데 네. 접수하는 창을 못 찾아요. 상담 관리 기본적인 폼을 쓰셨다면 상담 게시판 상담 관리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상담형 게시판은요, 원래 원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폼에다가 상담형 게시판을 설정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복사해서 상담형 게시판은 말고 그냥 견적 요청이라는 게시판을 하나 따로 만드실 때 상담형 게시판을 선택을 해서 그게 복사가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쓰기 폼, 그런 이제 쓰기 폼에서 만약에 이제 원래 있던 걸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변경 요청 누르시면 이게 원래 있던 걸 복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담형 게시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폼이. 그래서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div 클릭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해서 이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만드신 걸로.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이제 겪지 않으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복사해서 쓰기 폼. 아까 그러니까 오늘 교육한 그 내용 그대로 활용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은. 네, 다음 중. 아까 말씀드린 예, 먼저. 위에 상위에 페이지 그 GMB 거를 바꾸다가 지웠을 때. 예, 그것은 제가 혹시 계정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KOS 뭐죠 이게? MIN이에요? 네. 여기 자동으로 뜨네요. 한번 또 여기서 교육을 몇 번 받으신 거예요. 그 대기본 밑에 내려보시면요. 네, 아주 깔끔하게 이거 이런 것도 쓰죠. 네. 캘린더 그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클릭을 하면은 각각의 수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게 1차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하나 더 문제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 해주신 예, 것부터. 그거는요, 거기 보면은, 원래 지금 현재 학습존에 들어가면은요, 네. 원래 600, 700이 원래 있었어요. 있는데, 그쪽으로 데이터를 원래 있었던 게시판에 것이 지워졌거든요. 데이터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게시판을 만들면 아까 6개의 페이지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게시판 위에 상위 페이지가 하나 있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위 페이지를 지웠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하위에 딸려있던 게시판용 6가지 페이지가 지워져 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저장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게시물은 있는데,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상황이.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제가 뭐 솔직히 인정하자면 프로그램의 일종의 오류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좀 지워지지 않게끔 막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제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아예 그런 상황에서 지워지지 않게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지워진 상태니까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네. 관리자 모드에 일단 가 보시면요. 게시판 관리에서 이게 완벽하고 예. 원래 이렇게 지워지는 여기에 게시물이 있네요. 예. 그렇죠. 10개밖에 없네요. 예. 그럼 이건 다시 그냥 등록하시면 그게 지금 예. 제가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그 문서를 상위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요. 밑에 여기에 이런 페이지들이 지금 있어요. 이 페이지 주소가 얘가 아마 지워졌을 거예요. 2613.php라는 이제 이 파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예, 그게 나와요. 페이지 관리에서 전체 페이지를 누르시고 이 브라우저 그냥 일반 검색 컨트롤 F, 컨트롤 V 해서 이거를 찾아보시면 페이지가 없거든요. 전체 페이지에서. 그러면 이 페이지를 강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강제로.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만들기. 제가 페이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목록이라고 하고 일단 이거는 분류는 게시판 분류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분류에 가서 테스트라는 것을 찾아보면 페이징이 되어 있나 본데요. 예, 여기 테스트 목록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류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파일명은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테스트 목록이라는 게 2613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게시판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보기를 눌렀을 때 예, 나왔죠. 페이지가 없다는 메시지는 이제 안 나와요. 페이지는 있어요. 그럼 이제 목록 페이지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아까 그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부터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테스트 목록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냥 아까는 페이지를 그냥 만들었고요. 이제는 만든 페이지에서 이제 이걸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형 게시판이었나요, 혹시? 그러면 네, 요거를 그냥 요 페이지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이름을 600점 목표 달성 언더바 요걸로 맞죠, 요게? 이렇게 바꾸고 저장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예, 쓰기하고 수정 다 따로따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아까 돌아가서 메인 페이지에 캘린더가 나왔어요. 예. 이게 어쩔 때는 이게 그 회원 이상 된 다음은 지금 스케줄이 다 확인이 되는데 예. 어쩔 때는 그 총 호스트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간다는 게 링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링크가 어떤 경우에는 걸리고 어떤 경우는 안 걸리고. 예.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잘안 되요. 아. 보기. 어떤 현상일까요? 지금
이게 링크가 걸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링크가 걸리는 상황은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총 호스트 아이디로 들어가는 예. 지금 아까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게시물 보기 공부요. 요게요? 요걸 누르면 예. 총관리자로 들어가면 네. 요걸 누르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시나요? 혹시? 근데 원래 일반이나 수강생들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처음에는 됐어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어느 게시판 이름이 어떤 거죠, 그게? 그거 예? 게시판. 어디에 들어가나요? 특강관리 1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요? 아니 1번이요. 맨 밑에 1번. 이건 뭐죠? 1번이요. 이거를 제가 일단 다 풀어볼까요? 괜찮겠죠? 다 풀어봐도. 한 번은 다 풀었었거든요. 근데 가끔은 저게 예전에 걸어놨던 게 다시 생기고 막 그런 경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저희 지금 원본 설정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쓰기. 이게 쓰기 버튼이 원래 없었나요, 그쪽에? 원래는 있었는데요. 네. 이거 통합으로 네. 여러 강좌하고 일정표를 한꺼번에 통합을 하려고 의뢰를 했어요. 힘유에다. 네. 힘유에다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캘린더를. 캘린더를?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게 특강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제 스터디를 신청하거나 그러면은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클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캘린더 자체에서. 아니, 의뢰를 하셨는데, 이거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밑으로 뜨지? 이게 게시판 이름이 초대박 그거였나요? 이거 특강 신청이고요. 특강 신청. 기본 저희 설정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설정이 좀 달라진 것 같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면 그 의뢰를 받은 이제 그 작업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이걸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S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다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연락처를 알 수 있고요. 의뢰를 네. 해서 게시판에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네. 저는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도, 네. 어떤 그 댓글도 없어요. 홈페이지 요리에 들어가면 그 작업 완료만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 오늘 완전 부끄럽습니다. 그거는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네. 뭐가 했는지 가르쳐줘. 나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아무래도 못 올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다음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네. 게시판에 네. 그 항상 제일 하단에다가 문구를 넣고 싶어요. 네. 불가능한 자동 붙게끔. 네. 그 문구를 어디 쓰면 게시판에 어디 보기 폼을 말씀하세요? 네. 여기에서 하단이라고 하시면 뭐 이쯤? 이게 컨텐츠 위치에 네. 그러시면은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뭐 DIF 구조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시판에다가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특정 게시판이면 I를 누르고 이제 그 인풋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게시물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div를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시고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네,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이제 게시판에 그게 보이겠죠? 텍스트 태그 넣기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게시판에서만큼은 이게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찍잖아요. 예. 지금 현재 위치가 정 가운데로 찍히는데 네. 이 워터마크 위치를 예를 들면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우측 하단 이런 데 위치에다가 위치시키잖아요. 예. 위치 변경 위치 변경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브라우저에서는 못 하세요. 브라우저에서 못하고 프로그램 파일을 하나를 열어서 설정값, 그러니까 뭐 설정값 글자 두 글자를 바꾸시면 되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버전업이 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버전업을 항상 무료로 해드리고는 싶지만 그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이제 딱 정해놓고 받는데 그 비용 이상의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프로그램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은데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방법을 댓글로 달아드릴 수가 있어요. 요리사에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설정들을 저희가 이제 무조건 가운데만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할지언정 나름대로는 좀 쉽게 바꿀 수 있게끔 다 옵션화 시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닙니다. 예. 게시판 그 목록 보기 예. 목록 보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목 등록자 간격 여기죠. 이 간격을 예를 들어서 늘리고 싶어요. 네. 네. 요 이제 게시판은 홈페이지 요리사에서는 이제 테이블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셀 C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칸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기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네. 총 픽셀을 정리하니까 네. 예, 제목에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질 않아서 제목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넓게 쓰고 싶다면
이 페이지에서만큼은 넓은 레이아웃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좌측에 메뉴가 안 나오니까 넓어지겠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도 운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레이아웃과 컨텐츠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포트폴리오 쪽에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좌측이 없잖아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 상담에서 고객이 보는 견적 상담 내역, 요거 말고 관리자들은 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관리자들이 보는 화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좌측이 없는 넓은 레이아웃으로 그냥 간단하게 교체해서 써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게시판에 그 이미지형 게시판에 그림 이미지랑 붙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이 쫙쫙 나오고 그 구별을 갖다 볼 수 있는 아,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미지 게시판을 이제 메일에다가 내는 한 5가지 넣고 싶은데 예. 게시판에다가 이제 하나 시도 되는 예. 이미지 등록을 하면 거기다 등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게시물로 넣으셔야죠. 네. 아,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똑같이 다 그림 똑같은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헷갈리시 하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갤러리형 게시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판을 만드셨단 말이겠죠. 갤러리형 게시판을 선택을 해서 게시판을 만들고, 보기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해서 파일을 목록 사진에다가 이제 첨부를 하시는 경우에, 여러분 이 윈도우에 있는 이런 파일을 쓰시면 안 돼요. 게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저작권이 있는 거여서 나중에 난감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거는 쓰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거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고객님께서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바꿔버리신 거잖아요. 이걸 바꾸시면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게시물을 수정하시는 겁니다. 게시물을. 이거는 이제 클릭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 넣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지 넣기가 아니라 게시물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일종의 그냥 껍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파일을 불러다가 넣어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림으로 바꿔버리시면 그 그림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사이즈 변경하고 가로, 세로 다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죠. 예, 이게 가로, 세로. 그거는 일단 메인 게시판이면 게시판이 뭐라고 들어요. 네.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네. 사이즈를 갖다. 주소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아까 C. 사이즈가 맨 밑에요? 아, 이거요? 네.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아, 이것은, 이게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작은 이미지를 올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실제 원본 사이즈가 작은 걸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게시물 항목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게시판 도구에서 게시물 항목에서 첨부 파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걸. 업로드 파일. 첨부 파일로 선택을 하시고, 목록 사진은 1번이니까 1번으로 하시고, 파일로 보시고, 자동, 실제 보기 하시고, 여기에다가 적절한 사이즈를 넣어 주실 건데요. 정사각형이라고 전제하고, 100에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썸네일 사용을 체크하셔야 이제 이미지가 자동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용량, 트래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미지는 이제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어떤 경우의 수를 이제 좀 커버하기 위한 설정이세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정확하게 100 곱하기 100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비율이 맞지 않는 이미지, 세로를 긴 걸 넣었을 때는 가로가 길어지면서 세로가 밑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진 것, 막 일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한 비율이라고,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작은 이미지를 넣었는데 또 100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이게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비율대로 조절이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서 두 가지 옵션을 일단 처음에 둔 건데요. 이거를 고정 비율로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딱 사이즈가 고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작은 걸 넣어도 그냥 100 곱하기 100으로 무조건 딱 맞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체크를 하셨으면 해결되셨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로를 100만 하고 세로를 지정하지 않으시면 세로 사이즈는 건드리지 않아요. 가로 사이즈에 따라서 세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제 어떤 거는 긴 걸 넣고 세로로 긴 걸 넣고 어떤 거는 가로로 긴 걸 넣고 했을 때 최소한 가로폭은 딱 고정이 되고 세로폭은 들쭉날쭉하게 되겠죠. 대신에 이미지는 일그러지지 않아요. 비율대로 줄어들고 커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좀 조건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박스 있잖아요. 네. 박스. 네. 세로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가 보는 이런 박스 사이즈. 이 사이즈요? 이 사이즈도 전체 사이즈. 예. 전체 외부에 있는 사이즈. 이만큼이요? 네. 이거를 세로로 얘는요. 세로로 조정하실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조절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픽셀 단위로 이 가로 라인을 만약에 맞춰야 돼서 한 3픽셀에서 5픽셀 정도 좀 늘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편집 화면에 들어가셔서 이 div에다가 강제로 세로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문법은 요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스타일 지정하는 게 이제 요거고요.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width라든지 텍스트 얼라인이라든지 width는 가로 크기고 height은 뭐 세로 크기고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명령 속성의 이름이고요. 값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값을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 개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로 정렬도 하고 가로 크기도 늘리고 백그라운드 색깔 넣고 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기 글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밖에 안 늘어났네요. 200 넘나. 예. 글자가 이렇게 잘린. 네, 안에 꽉 막히는 거. 그것은 이제 게시물 제목을 좀 글자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스크롤이 되는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 버려서 클릭이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예, 요거죠. 요걸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걸 누르는지도 안 돼요. 네, 이것은, 네? 이거는 스크롤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글자 수 자체는 늘어났어요. 이렇게 두 줄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가로에 스크롤 되는 영역 자체도 사이즈를 늘려주셔야 돼요. 스크롤 되는 것은 스크롤 쪽에 설정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 편집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 크기가 여기 188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셨군요. 저희도, 이렇게 그냥 가르쳐드리면 정말 쉬운 것을 한 며칠씩 고민하시는 거 이제 보면 참 죄송하죠.
분들이 문의 상담 신청하는 그걸 또 사이즈를 좀 딱 맞춰서 하려면 아까 네. 밑으로 길게 늘리신다는 거죠. 얘를 늘리시면 밑으로 얘는 내려도 갈 거고요. 픽셀 단위로 조절하고 싶다면 이 바깥쪽에 div의 하이트를 설정을 하시면 조절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네. 저기 메인 화면에서요. 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까지 그러니까 0번까지 넣으면 여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그만하게 그 아이콘을 조그만하게 네.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마우스가 들어갈 때 예. 그 숫자 근처로 가면 옆에 작은 썸네일이 나타나면서 네. 그 번호를 눌렀을 때의 게시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거를 잘려가지고 지금 잘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나요? 제가 했는데 왜? 그림을 넣었는데 그림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그러니까 때 이제 한번 화면을 지금 혹시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만들려고 상상 구상 중이신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이렇게 이제 아이콘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아이콘이 1, 2, 3, 4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 아이콘 누르면 이제 썸네일이 나타나는데 예. 그렇게 조그마한 썸네일이 보여지니까 클릭을 해서 그걸로 해서 게시판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누르면 게시판으로 가지만 요것이 연동으로 썸네일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마우스 오버됐을 때 레이어로 그 썸네일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스크립트를 어떻게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에 혹시라도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 홈페이지 요리사에 있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템을 한번 잠깐 보면서 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혹시 게시판의 게시물인가요? 누르면 넘어가는 게? 지금 요거거든요. 요게 번호고요. 요게 번호고 요게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뭐 레이어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아이템을 이걸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게시물을 등록하시면 이게 목록 사진이에요. 게시물은 얘가. 그리고 얘는 게시물의 내용의 일부고 얘는 제목이고요. 요거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사진 두 개가 들어갔나? 이 목록 사진 중에 현재 걸 이제 올렸을 때 현재 목록 사진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할 때는 아닌가. 예, 이 아이템을 활용하시면 응용을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고 새로운 걸 스크립트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아는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풍선 도움말이 나오게 하는 정도라고 하면 타이틀 속성을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밑에 쪽에 뭔가 이렇게 내용이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죠. 예,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네.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몰라서. 네. 일반형 게시판인데요. 예. 그 목록 여기에서 목록 썸네일 컴퓨터 글을 눌렀을 때 컴퓨터에 나오는 이미지를 썸네일해서 만들어 선택하면 그 목록 제목 앞에 썸네일 뜨개질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목록의 제목 앞에 예. 그거는 갤러리형 게시판을 약간 변형해서 쓰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테스트로 갤러리형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이런 형식이 아니라 게시판 리스트로 나오지만 앞에 이미지가 나온 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거 I를 누르시고요. 갤러리 목록 폼 이게 아니라 게시판형 이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이걸 처음부터 만드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기존에 있는 양식을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임포트 파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형적인 거에 대한 화요일 날 예. 빠른 점수 이야기 좀 했어요. 아, 네네네. 대충 다 페이지를 만들어 놨다가 오늘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네. 그 홍련 같은 거 아이고스 잘 참고하는데 거기 보면 이게 글쓰기 그 등록 있잖아요. 모든 페이지마다 거의 글쓰기 부분 밑에 등록이라는 등록으로 다른 글쓰기 있잖아요. 글쓰기하고 등록이라는 게 어떤 거죠? 페이지 어떤 콘텐츠 들어가면 네. 눌러보면 그 내용이 있고 밑에 보면 거기서 글쓰기라는 버튼, 상세 보기에, 네. 예. 있고 등록 있잖아요. 네모나게. 잠깐만요. 한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통로도 다 오고 이게 이제 보기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버튼은 네, 이거고요. 글쓰기 버튼 요거? 등록 있고. 이거 댓글 등록. 예. 저 등록은 그러면 댓글만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 글을 올렸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쓰셨습니다라는 이런 내용만 쓰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홈페이지 만약에 그 페이지 앞에 제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거랑 댓글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내용은 댓글에만 나오는 건가요? 이런 내용. 된 거는 댓글에만 나오는 거죠. 거기는 제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목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댓글에만 나오는 건가요? 댓글에만. 네. 새로운 글 게시판, 새로운 댓글 예. 게시판. 예. 그러면 저 등록에 된 거는 새로운 댓글 게시판에만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죠. 원하시는 게 어떤 건데요? 저는 원하는 게 아니라 홈뷰하고 아이보스만 참고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는데 네. 보니까 그 내용이 저는 게시판 위주의 어떤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 후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등록 어떨 때 내가 등록을 썼더니만은 그냥 찾아볼 수 없는 제 내용이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새로운 댓글 속으로 가 있고 댓글로 들어가죠. 만약에 내가 어떤 제목을 입력하고 글을 쓰면 그건 어떤 자유 게시판에서 제목이 나오는 것이 가지 않나.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여쭤보는 것을 이해를 해야 머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사실 저는 등록이라는 걸 보고 그게 저는 처음에 글 쓸 때는 글쓰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은 댓글 등록이라는 글을 바꿀 수 있나요? 한국어거든요. 가능하죠.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부분이 너무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어디다 쓰라는 걸 여기다 쓰라는 거야. 그러셨군요. 이거는 이제 댓글 등록으로 바꾸는 게 좋긴 좋겠네요. 그렇게 혼란스럽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글은, 새로운 댓글은 다 등록해서 올라오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댓글 등록해서 쓴 글은 새로운 글로 가진 않겠네요. 새로운 글로는 안 가죠. 네. 댓글에서 감사합니다 쓰면 감사합니다만 나오겠네. 네. 그죠? 네네. 그냥 쫙 막 이렇게 써서 실수 읽어보면 좀 쓰는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건 이제 댓글 리스트니까요. 댓글에서 쓴 내용만 제목 없이 그냥 내용을 쭉 리스트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지식 부분 있잖아요. 보면 이야기 어떤 항목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식 코너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써 놓을 건데. 처음에는 이제 굳이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없으니까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많아지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처럼 항목이 지식 매뉴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그거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 항목들을 바로 또 만들 수 있는지. 분류를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게시물이 만약에 없다면 분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게시물이 많아지면 나중에 분류를 반드시 하셔야 이제 보기 좋으니까 그때는 글을 새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분류를 바꾸시면 되고요. 게시판의 게시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동을 하게 되면 URL이 달라져요. 검색 노출이 된 게 끊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게시판은 나누시는 게 좋아요. 게시판은.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제품 게시판하고 질문과 답변 게시판 이거를 두 개로 합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정도의 게시판 구분은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게시물을 이동할 걸 염두에 두고 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운영을 하실 거라면.
검색 엔진 노출이 됐을 때 URL에 이제 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번거로워지겠죠. 네,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텍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게요. 홈페이지를 회원 가입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회원 가입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회원 가입이라는 그 버튼이든 텍스트를 눌렀을 때, 자가 알람으로 하죠. 회원 가입 안 받습니다라는 거 간단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뜻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버튼을 이제, 버튼이든 뭐 링크든 텍스트든 상관없고요. 네, 제가 그냥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 만들기 들어가서 요 앞에 이거 붙이는 거는 그냥 붙이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맨 위로 글을 제목을 올리려고 붙이는 거예요. 관리할 때. 여기 맨 위로 올리려고. 네, 테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빈 페이지, 요거를 그냥 제가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건 그림이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은 그대로 됐고, 그림 버튼 상태에서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버튼 이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여기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링크에다가. 네. 그래서, href하고 샵이라는 건 페이지 이동하지 마라 의미이고요.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스크립트를 버튼에다가 직접 넣으시는 거예요. A 태그 속성. 되게 한 줄짜리인데 한줄만에 길게 된 스크립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넣는 한 줄로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세미콜론 구문이니까 어차피 한 줄로 만드셔도 문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실행에는. 네. 그러니까 세미콜론 구문만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여러 줄로 일단 다 편집을 하신 다음에 한 줄로 만드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요즘 jQuery 기반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요. 여기에다가는 그냥 id 값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id는 해서 그냥 이렇게 이 객체에 대한 부분을 그냥 위치를 딱 정해놓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id 값을 고유한 값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콘텐츠 시작 쪽에다가 스크립트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런 스크립트를 여러 줄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좀 더 많은 내용이다. 그럼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불러다 넣으시면 됩니다. 글씨 쓰는 그 박스를 집어넣어서 예. 지금 이게 해놨는데 이게 글씨가 네. 오늘 돈 많이 벌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니죠. 잠깐만. 네. 여기죠. 저 옆에 지금 또 하나 만들어놨는데. 글쎄 만드셨어요? 희한하게. 네. 저렇게 좀 진짜 뭔가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성함 요거요? 칼 해놨는데 검색해 계시면 여기다 입력 상자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하나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름 입력 상자가 들어가 있네요. 잠깐만요. 예, 이름 입력 상자가 들어가 있고 성함이 2개가 나오네요. 예. 제가 지금 금방 만들었는데. 예. 근데 왜 여긴 2개가 나오지? 실제 화면에서는? 이상하네요, 이게.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제가 항목을 지워볼게요. 여기서 칸 편집에서 내용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태그가.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까요? 아니면 줄 편집에서 가로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입력 상자를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이거는 항목이거든요. 이걸 클릭하신 건. 그래서 항목을 복사. 그러니까 이걸 줄을 만드실 때요. 줄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타이틀하고 입력 상자까지 깔끔하게 딱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이걸 넣어야 한다는 거 하면 항목을 복사해서 C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일단 입력 상자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른 항목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이름이 2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상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교육해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서브 페이지에서 어떤 게시판의 쓰기 페이지를 컨트롤하는 것과 메인 페이지에서 이런 걸 컨트롤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라고 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홈페이지 요리사는 페이지가,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든 뭐든 다 페이지의 개념이고요. 그 페이지에 내가 어떤 걸 쓸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다 그렇게 이제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 들어가. 새로운 댓글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면 흥미가 있잖아요. 알고 싶고 있는데 새로운 댓글은 사실 내용적으로 좀 비난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강조해가지고 돼서 뭐 웹문서 출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 내용이 웹문서로 가가지고 많이 올라가서 댓글은 기본적으로는 웹문서 최적화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예,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제 댓글 자체도 뭐 신디케이션 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 보기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댓글도 컨텐츠화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댓글의 내용은 별도의 개별적인 컨텐츠로 보기에는 원래 글이 없는 이상은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를 주긴 힘들죠. 그렇죠. 네. 댓글은 기존에 이제 방문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의 참여하고의 관련이 있는 문제죠. 게시물에 댓글이 몇 개 달려 있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유입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이제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보셔야죠. 새로운 댓글은 내부적인 부분에 많은 곳이 새로운 것도 왔다. 그렇죠. 요약 목록이죠, 요약. 왜냐면은 게시판이 홈페이지 요리사도 뭐 수십 개 되는데 그 중에서 비중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걸로 보여주지 않으면 보는 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이나 새로운 댓글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댓글을 보면 그 댓글에서 제가 답변을 달아야 될 것들을 찾거든요. 그런 용도가 있어요. 스크롤은 이렇게 최적화에 좀 장애가 있나요? 스크롤이 긴 거요? 저는 스크롤되는 그런 형태들이 아무래도 저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불리하죠. 네. 그러면 웹문서 시작하면서 초 작성을 먼저 있습니다. 문서 내에서 서술형을 쭉 작성해서 복잡한 서술형을 쓸 수 있는데 그걸 딱 표로 정리하는 거. 그 표가 웹문서 시작하는 아니요. 테이블은 표준 태그예요. 표준 태그입니다. 테이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태그예요.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매우 중요한 태그인데 과거에는 그 테이블로 이런 레이아웃을 다 잡았어요. 그 테이블이라는 것은 레이아웃을 잡는 용도가 결코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용도예요, 거기는. 그래서 어떤 수치 값이라든지, 목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그거는 최적화에 도움이 되죠, 오히려. 네. HTML 태그로, 테이블 태그로 표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테이블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용도에서는. 그러면 그걸 쓸때
알겠고. 네. 거기 그게 네이버 태그라고 하잖아요. 네이버. 아, 편집기요?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네. 네. 그 표도 일반적인 테이블 태그는 표준 태그니까요. 네, 그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마케팅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예. 궁금한 건데, 검색 노출에서 예. 게시물만 봤을 때, 네. 페이지가 아니라 게시물에 게시물 봤을 때, 제목이 더 강조가 되는 건지, 예. 아니면 본문이 더, 본문에 있는 키워드가 봤을 때,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더 중요한가, 예. 아니면 본문 컨텐츠에 있는 키워드가 더 중요한가. 죄송하지만 전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케터가 아니거든요. 기술자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목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네. 일반형 게시판에 글쓰기를 해서 네. 어떤 페이지 형식처럼 일반적인 콘텐츠를 올려서 페이지 형식 보이게끔 게시판을 좀 만든 게 있거든요. 네. 페이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카테고리에 여러 개의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형 게시판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네. 거기에 글쓰기를 하게 되면 그 스마트 에디터가 뜨면서 예. 사진을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 창이 작고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문맥 정렬 같은 거, 간격 정렬 같은 거 하게 되면 숫자를 보고 보이는 걸 토대로 또 좀 땡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건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HTML 편집기와 실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미리 보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에디터들도 있지만 어차피 홈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 기능은 없어요. 실제로 저장이 되어야 그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익히셔야겠죠. 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가급적이면 콘텐츠를 작성하실 때 사실은 억지로 이렇게 BR 태그라든지 Shift 엔터나 엔터를 치시면 그러니까 엔터를 치시면은 P 태그가 생성이 되거나 DIV가 생성이 돼요. 이 단락이.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BR 태그로 해서 줄바꿈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줄바꿈은 안 하고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억지로 맞추시면 스마트폰에서 줄바꿈을 하게 되면 PC 버전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줄바꿈이 됐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줄바꿈이 2번 돼버린다든지 예, 화면이 서로 렌더링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줄바꿈 없이 자연스럽게 쭉 써 나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폭이 너무 길다 내용이 보여지는 곳이 폭이 길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폭이 너무 길어서 길게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들어가는 이제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 div 그걸 감싸고 있는 이 div에다가 패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여백이 생기면서 실제 내용이 조금 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대로 어느 정도 폭이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굳이 편집할 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좀 전에 나온 거 있잖아요. 지금 임시로 저장된 예. 게 있습니다. 이게 게시판이 어디서 쓴다고 말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계속 뜨죠. 그게 이제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안 나오죠. 이 보기 페이지에서는 댓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 페이지를 그냥 열었다고 해서 저게 동작하지는 않아요. 입력 폼에 포커스를 딱 넣었을 때 이때부터 그게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없애고 싶다면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쓰기 관련된 폼들이 있어요. 예,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여기 오토세이브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값이 있는데 이걸 지우시면 됩니다.
저렇게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쓰다가 말았는지를 찾지 않지. 그런 거는 예, 그렇게는 어려우세요. 예. 찾기는 힘들죠. 왜냐면 브라우저에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 탭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때 그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탭을 다 닫으셔야죠. 탭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PC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시물을 다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죠. 게시물을 다 열어볼 필요는 없죠. 이미 저장된 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지금 좀 전같이 예, 네. 들어가면은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어디서 저장이 되다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덜 저장이 되는 좀 전같이 달라지는 예.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게시판에서요 글쓰기 어떤 페이지에서 이걸 열어놨을 거예요. 이걸 열어놨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에 어딘가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얘가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탭에서. 그런데 나는 여기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죠. 닫아버리면 상관없고요. 그걸 닫는다고 해도 서버에는 그 값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메시지가 한번 딱 뜨면 취소를 누르시면 지워져요, 그 값이.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게 안 뜨게 될 거예요. 선생님 첨부할 때 하나씩 네.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네. 하나씩. 편집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열형 비판이나 사진 올릴 때 네. 사진 첨부할 때 한 장씩 찍어서 이렇게 사진 첨부라고 하시면은 이제 파일을 첨부할 때는 목록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넣으셔야 되고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한 번에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을 한 번에 안 돼요. 유료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에디터 중에 이제 그 멀티 업로더라는 게 있어요. 그거 돈 주고 사서 쓰시면 되죠, 한 번에. 드래그 앤 드롭까지 뭐 다 돼버립니다. 그건 안 나요? 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아니요. 그거를 이용하셔야 되는 이유는 관리자 때문이 아니라 일반 유저들 때문에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그분들이 편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이게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세요? 학생이신 것 같아요. 정말요? 야, 오랜만에 젊은, 예, 혈기 있는 분이 오셨네요. 한 1년 전에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배우셨는데. 네.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혹시? 그러면 취업을 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대성하실 겁니다. 네. 세로형 정렬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네. X-, 예. 네. 네. 이제 질문하신 것은 요 메인 메뉴 바에 이 밑에 이제 서버로 펼쳐지는 거에 대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게 넓게 펼쳐지잖아요, 메뉴 바가.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넓게 펼쳐지게 하면 번거롭죠,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뉴얼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건데, 몇 가지만 이제 다루는 방법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내용이 없어요? 네. 픽스 마이너스 1. 그 혹시 이렇게 세로 GMB를 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세로형 GMB를 선택해서 뭐 이용을 해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P 옆에 DIV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최근 버전부터는 이제 어떤 효과를 좀 자연스럽게 내기 위한 스크립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GMBS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렇게 밑으로 펼쳐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GMBV로 한다는 것은 밑에 펼쳐지는 하위 메뉴를 수직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GMBW는 와이드 넓게 펼쳐지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지우시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메뉴가 그 해당 메뉴가 밑으로 펼쳐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픽스1, 픽스2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에는 메뉴가 많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1차 메뉴를 노출 픽스1, 2, 픽스1이 있었나요? 픽스1? 그거는 이 현재 가로형 메뉴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거고요. 세로형 메뉴에서 필요한 거예요. 세로형 메뉴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렇게 홈유 솔루션에서 세로형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요. 세로형 메뉴. 지금 이렇게 딱 메뉴를 보시면 아무것도 펼쳐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 1차 메뉴는 모두 펼쳐지게 있길 원한다. 처음에 로딩됐을 때. 그러면 픽스1을 쓰시면 1차 메뉴가 펼쳐진 상태로, 고정된 상태, 다 펼쳐져서 노출이 돼요. 그리고 픽스2를 하시면 2차 메뉴도 펼쳐진 상태로. 그리고 픽스 리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펼쳐진 상태에서 다시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 GMB 세로 메뉴가 조금 특성을 많이 타가지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펼쳤는데 갑자기 얘가 줄어들면서요. 얘가 줄어들면서 영역이 휙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 메뉴를 보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그래서 아예 마우스를 이렇게 띄워도 얘가 줄어들지 않죠. 이게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픽스 리브 옵션이에요. 이제 세로형 GMB에서는 그런 옵션이 필요해서 넣어 놓은 거고, 가로형 GMB에서는 그게 없죠. 아예.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상당히 내공이 좀 있으십니다. 저도 서브 메뉴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LNB에서요? 아,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LNB가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아마도 픽스2하고 픽스 리브? 픽스2는 적용이 될 겁니다. 고정된 상태로 다 펼쳐지게 노출되는 것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오늘 좀 왠지 일찍 퇴근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조금 전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대 복사가 안 되는데. 아, 네. 복사에 붙여놓기가 안 되는. 네, 네. 아, 새로 또 새로 붙여놨는데. 다른 거는. 칸은 이런 칸은 세 개를 갖다가 지금 계속 회색 거를 계속 붙여서 이렇게 해봤는데 예. 안 되죠. 어떤 게 안 되시죠? 이름 있는 데가 그 회색 칸 있잖아요. 두 개 칸. 이름하고 예. 예. 그 두 개를 이제 위에다 똑같이 하는. 아,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줄 편집에 들어가셔서 복사 가로 한 줄, 그리고 다시 클릭하시고 줄 편집에서 붙여넣기 위쪽에
확인. 보시면 요거 그대로 복사되죠? 붙여넣어주죠? 줄. 네? 이게 아닌가요? 예. 네. 예, 줄 편집을, 예. 해줘야 됩니다. 예. 예, 아, 이 고단도. 나서 전화를 했는데요. 네. 카톡 상담에 그 아이디를 넣어놨는데, 예. 접속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잘 몰라서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는 분들 게시판 하나 올려놨어요. 링크를 좀 걸고 싶어서 예. 페이지 설정 메일하면서 들어갔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 뜨고, 아. 그러시면, 아. 요게 이제 노출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F로 들어가서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근데 그 전체 모두 보기를 실행을 하면요. 네. 변경해서 네. 저희가 그럼 아이디를 써야 되는데 안 떠서 확인하고 스크롤을 우측으로 좀 좌우 스크롤을 우측으로 아래로 수평. 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떠요. 네, F로 들어가셔서 어디 갔을까요? 진짜 없네요. 아, 이게 사이트가 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고 네. 동말 사이트 요리를 만들어서 제가 요즘을 다 하는 거. 네, 네. 아, 퀵 메뉴 샤핑 임포트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CSS도 제거해 보시고 여기 나오네요. 예. 요거를 제거하시면 이제 위치를 맞춘 것들이 조금 이제 제거가 돼요. 강제로 맞추거나 이제 레이어로 또 띄워야 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거나 체크 해제하시거나 이제 하시면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드래기동 아니고 편집 박스를 감춤으로 하셔도 이제 또 다른 모드로 이 div 버튼 때문에 아주 작은 이미지들이나 이런 거는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편집 박스를 감춤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안 되시나 봐요. 복사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따가 그럼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네. 저기서 보면 전장 정말 의사 해문이 복사가 그 등록이나 글 쓰는 듯한 이게 보면 스팸 방지 코드가 예. 저는 항상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스팸 방지 코드는요. 이쪽 설정 변경에서 회원 게시판 설정이 있구나. 게시판 설정에 요 노출 레벨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 노출 레벨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합니다. 요 설정은 현재 99번. 비회원이에요. 비회원. 보통 기본으로는 98로 되어 있습니다. 98. 일반 회원도 스팸 방지 코드를 넣어야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왜냐면 스팸을 등록하는 분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팸을 등록하는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비회원으로 해놓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예 일반 회원까지는 스팸 방지 코드가 보이게 해놨는데 그게 좀 번거로운 것 같다 하시면 99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비회원만 보이게 됩니다. 스팸 방지 코드는 지금 관리자한테는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스팸 방지 코드 귀찮게. 그런데 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쓸 때 스팸 방지 코드를 누구한테 보여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비회원만 스팸 방지 코드를 보여주면 비회원은 글을 쓸 때 스팸 방지 코드를 써야 넘어가고요. 일반 회원은 스팸 방지 코드를 안 써도 넘어가요. 안 보이니까 안 나오게 돼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안 되세요?
신규방지 코드를 질문해 주셨으면. 떴는데, 예. 떴는데, 뭐, 별로는 뭔가, 이유 같은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예. 일하고 막, 네. 회원 가입을 했었어요. 네네. 회원 가입할 때요? 회원 가입을 한 이유는, 예. 네네네. 이해할 때, 예. 그런 거 없이, 뜯어놨을 생각 없이, 네. 넘어갔었고, 생각 안 하고 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뭘 넘어가죠? 코드를 안 넣고? 네. 안 넣고 넘어간다고요? 그런 거 같은데. 안 넣고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예,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스팸 방지 코드가 노출된다면 코드를 안 넣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네,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팸 방지 코드의 용도는 이제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 숫자 값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거든요. 로딩 될 때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저장될 때 그 값을 비교를 해요. 세션이라는 그러니까 정보에다 담아놓고. 그러니까 값이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게시판 글쓰기에서 예. 게시판 글쓰기 지역에서요. 제목 쓰고 나머지는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 쓰는 거를 위에다가 분류를 해서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부품 후기는 후기라고 제목이 있고 여기 후기를 쭉 쓰고 한 페이지에서. 지금 쓰는 이 화면에서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다 쓰고 저장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본문에 이제 딱 나오죠. 위치 뭐 바꾸거나 예. 조정할 수 있게.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폼을 바꾸는 걸로 하실 수 있죠. 폼을 바꾸는데 그 내용이 위에 거를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죠. 보기 페이지에서 그런 항목들을 예를 들어서 이용 후기다. 그러면 이용 후기 그러니까 그냥 저 내용을 A, B, C, D로 항목 박스를 나눠서 이제 쓰게 하고 보여줄 때도 A, B, C, D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게 하고 싶다면 내용 공간만 따로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기타 1번, 기타 2번, 기타 3번, 기타 4번을 쓰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기타 1번, 2번, 3번, 4번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수정할 때도 똑같은 폼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입력 폼을 바꾸는 방식으로 똑같은 거죠. 예. 게시판에. 입력폼을 아까 바꿨던 거는 그 윗부분에 이렇게 보였잖아요. 제가 말하는 컨텐츠 내용 안에 그 윗부분에 넣던가 컨텐츠 안에 넣던가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럼요. 어떤 위치에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파란색 점선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홈료는 상상하시는 대로 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시판 쓰기폼 만들 때 저는 내용 위에 사진 첨부하는 것처럼 디아이브로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어떤 건요? 위에 글꼴이나 뭐 그런 거 따로 내용에 이것처럼 처음 만들 때는 저게 없잖아요. 처음 만들 때 이게 없다? 네, 처음 만들 때는 그냥 내용만 이렇게 했다가 바꾸고 싶어서 저걸 읽고 싶어서 예. 내려고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기본 게시판에는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기표 만들 때 처음에는 그냥 내용 그냥 넣었다가 예. 지금 이제 반대로 아까 텍스트 편집기 상태에서 얘를 이걸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까 저 편집기로 바꿔보면 되겠네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HTML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요거를 편집기 메뉴는 따로 옵션이 있거든요. 요걸 기본값 설정. 요걸 한번 이제 체크해 주시면 예. 이렇게 이제 텍스트 HTML 편집기가 다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 영상을 좀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녹화를? 네.